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장님 지금 정경심이 때문에 예. 또 이 장안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11시간 조사받고 이제 또 기각을 했대요. 네. 이제 6번째죠. 예. 근데 이제 15일 날 저녁에 네. 조국이 14일 날 사퇴했죠. 네. 그러니까 15일 날 저녁에 이제 정경심 쪽에서 변호사가 예. 이제 내 종량 내경색 팩스로 보냈대요. 증명서를. 근데 이제 검찰은 병원 의사라든지 전혀 공문서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저희가 주로 발급하는 것들은 전부 의사 면허번호, 이름, 병원 이름, 그다음에 보험 등록 번호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경심 씨가 보냈다라는 팩스 입원 증명서에는 병원 이름도 안 적어져 있고 단지 정형외과라는 것만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형외과라는 거하고 뇌경색, 뇌종양 이렇게만 써져 있으니까 이거는 전혀 낙서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저도 옛날에 검찰에 제가 조사 이렇게 받으러 갈 일이 있었을 때 진단서를 한번 뗀 적이 있어요. 묻더라고요. 용도를 꼭 묻죠. 용도 어디에 제출하실 거냐? 내가 검찰에 제출하려고 한다 하니까 검찰 제출용으로 해갖고 그렇게 딱 치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인, 면허번호, 의사 성명, 의료기관 이런 건 기본인데 이 직인도 없었다면서요? 직인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병원 이름도 없었고 단지 정형외과란 것만 있었던 거죠. 그것도 또 지금 제목이 입원 증명서라면서요? 그러니까 입원 확인서라는 공식 서식에는 진료 확인서, 입원 확인서, 입원 확인서 이런 거는 있지만 입원 증명서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입퇴원 증명서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서식에 관계없이 서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는 진단명이 들어가 있고 병원 이름 들어가 있고 의사 면허번호, 의사 이름,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진단서랑 똑같은 동일한 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견서도 진단서랑 똑같이 취급하고 진료 확인서에도 진단명이 들어가 있다면 그게 진단서랑 똑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참 희한하게 15일 날 오전쯤에 주진우가 제일 먼저 정경심이가 뇌종양 뇌경색이다.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게 맞다면 정경심이를 소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검찰이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물 건너갔다. 불구속으로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쭉 좀 퍼지기 시작했어요. 진정부적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그동안 뇌경색, 뇌졸중, 뇌종양이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뇌경색과 뇌종양은 생긴 위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악성이냐 양성이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50대가 넘어가면 뇌경색은 대부분 조금씩 한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70대 넘어서도 뇌경색이 한 7, 8개 있어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 많고요. 뇌종양도 어떤 타입이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는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관찰만 1년에 한 번씩 다시 MRI를 찍어보는 정도로 하는 환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명만 가지고는 구속 대상이냐 아니냐 그거 말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정유라 사건이 있을 당시에 그 유방암 치료, 항암 치료 중인 그 교수, 이대 교수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항암 치료 중이었는데 구속됐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과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때 누구도 뭐 항암 치료 중이니까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지요. 자, 그래서 근데 병원이나 환자가 업무에 방해를 받을까봐 지웠다는데, 저 굉장히 건방진 행동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 대목에 어제 출두했어요. 근데 왜 그저께 저녁에?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증명서도 직접 갖다 내지 팩스를 안 갖다 내죠. 아유, 누가 검찰에다가 팩스를 내요? 직접 갖다가 제출하죠. 검사 앞에요. 그렇게 하지. 누가 팩스로 보냅니까, 검찰에? 자, 그러니까 저게 위조든 가짜든 그러니까 가릴 거 가려가지고 했었는데, 저 사람들이 평소에 대한민국 최고의 위조 전문 가족단이기 때문에 저것도 지금 팩스로 저렇게 보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거죠. 근데 정형외과에서 왜 저기 뇌종양 뇌경색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협진을 했다는데, 협진을 했으면 그 과에서 정형외과가 아니라 협진했으니까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해야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 가서 떼서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 떼야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실제로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각 과들이 분과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고 의사 수가 적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그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낼 진단서를 정형외과 이름으로 내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하다가 뭐 도중에 뭐 컨디션 안 좋다고 집에 가버리고 뭐 서류에 사인도 안 하고 가버릴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인 상황들이 결국은 그걸로 생각해. 검찰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가 지금도 갑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남편이 실세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저러나요? 근데 지금은 끈떨어진 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경심 씨가 자꾸 논란이 되면 될수록 문정권에 계속 피해가 오는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용해지길 원하는데 정경심 씨가 자꾸 이렇게 이슈를 하나씩 계속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 자, 7월이 아니라 9월 17일 날 정경심이가 학교에 휴학을 했어요. 동양대. 그때 이제 휴직원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병원 진단서를 첨부했다는 거예요. 교수가 개강되고 난 뒤에 아무 때나 휴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2주간 휴강 계획서를 내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휴직을 시키는데 그때 진단서를 끊었을 때 뇌종양 뇌경색이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검사를 그때 안 해서 몰랐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 근데 후에 검사를 했어요. 병원 진단서를 그때도 첨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럼 없던 뇌종양 뇌경색이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뇌 촬영을 안 하고 MRI 촬영을 안 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냈던 진단서에는 당뇨가 미약하게 있는 정도로 진단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지금까지 뭐 MRI를 찍었을 수는 있죠. 그 사이에. 그래서 MRI를 찍어서 뇌 종양하고 뇌 경색이 발견됐을 수 있는데 그 나이에 뭐 저기 몸이 좀 비대하면 당뇨는 다 누구나 조금씩은 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검찰에 또 소환되니까 네. 새삼스럽게 이제 또 눈이라고 나왔어요. 과거 추락, 뭐 네. 뇌 골절, 네. 눈, 실명. 그거는 십몇 년 전에 두 개국을 골절은 십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 그 두 개국을 골절돼서 그 문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으면 교수 활동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수 활동 못 하죠. 한쪽 눈이 실명되면 운전이 되나요? 운전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실명되면? 거리감이 안 맞아서 어렵긴 어렵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긴 봤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 실명했고 뭐 그거는 지금 다 고도의 기능이 필요한 대학교 교수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영주까지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네. 그게 지금 현재 딱히 문제 될 건 전혀 없고요. 근데 지금 그 진단서 전번에 당뇨병 진단서 휴진 할 때 냈던 진단서를 낸 이후에 MRI 촬영을 했냐? 만약 했다면 그 MRI 촬영했던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든지 아니면 MRI를 사본을 검찰에 제출을 하든지 해야죠. MRI는 뭐 찍고 나면 그냥 엑스레이처럼 탁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일이 컴퓨터 파일이지. 움직이로 또 이렇게 네. 360도로 찍는 거잖아요. 네, DVD처럼 해갖고 받으면 되잖아요. 네, CD처럼 그죠? 네. CD로 카피해서 줍니다. 네. 그거 갖다 내면 뭐 더 이상 잔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걸 보면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학교 휴직할 때는 가벼운 당뇨, 검찰에 소환될 때는 실명위기, 십몇 년 전에 추락으로 네. 이번에 이제 남편이 그만두고 난 다음 날에는 뇌경색 뇌종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조국이라는 뭐라고 할까 버팀목이 제거되고 나니까 네. 구속될까봐 겁이 나서 이제 뇌종양 뇌경색 소동을 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거짓말로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찰로 봐서는 이 서류가 사실 뭐 서류라고 볼 수도 없는 거다. 아,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주진우나 뭐 걔들이 뇌종양 뇌경색이라고 떠드는 것도 웃기는 거고 또 1월 날 지난번 주 1월 날 조국이가 1월 날 저녁에 외출해가 주진우 만났다 했잖아요. 네. 그 네가 이제 내가 곧 그만둘 거니까 이거 좀 떠들어 달라 했나 역할 분담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뇌종양 뇌경색이라고 이 언론들이 확인하지도 않고 그쪽에 이 뭡니까 나팔수들이 떠드는 대로 기사를 싣고 그래서 이제 정경 시민은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검찰도 엄청 압력을 느낄 거다. 네. 결국은 불구속 기소 처리될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쫙 퍼뜨렸잖아요. 네. 정경심이 구속이 물 건너간 것처럼. 네. 그리고 조국 가족 수사에 이제 완전 힘이 빠진 것처럼요. 네. 그 조국 그만둔 날 그거를 던지면서 전체 조국에 대한 수사 동력을 없애버리고 그걸 네. 기정사실화 언론을 통해서 이 바람을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검찰 쪽에서는 아마 눈 하나 까딱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류 자체 보내온 팩스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서류가 온 거니까. 그런데 병원 환자 등을 핑계 대서 공개를 못했다는데 아니 검찰에 자료를 주는데 검찰이 그걸 어디에 공개해버린다는 전제에서 저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기 개인적인 비밀을 보호할 일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제출하라 할 때 증거를 주면 공개될까봐 못한다고 하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돼. 그 서류를 낸 사람은 그 서류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는 건데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식 효력을 가진 서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번에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전번에 그 무슨 정경심 씨가 백지 진단서를 냈었다. 그 정경심 씨 딸이 서울대 휴학할 때 백지 진단서를 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진단서에 백지 진단서라는 게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실제 그거를 못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백지 진단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병명이 안 들어가 있는 건 진단서가 아니에요. 어떤 서류든지 간에 병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사 면허번호, 의사 이름, 병원 직인 이런 게 들어가서 공식적인 그 내용을 다 갖추면
뭐 그거는 진단서가 맞거든요. 자, 직인도 없다는데 저게 의사가 떼준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사가 떼줄 수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그 만약 정식으로 발부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병명 이름만 하나 써달라. 낙서장에 메모장에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는. 자,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저런 식으로 용도로 쓰여져서 구속을 회피하려는 걸 알면서도 저걸 정명서라고 저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까? 써줄 수 없어요. 저런 걸 만약에 발급을 하게 되면 의사는 어떤 책임이 생기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그 병명이 실제로 예. 그 뇌졸중이나 뇌종양이 없는 걸로 확인되면 예. 허위 진단서죠. 허위 진단서. 허위 진단서가 되겠죠. 네. 근데 저기에는 의사 이름도 안 들어가 있고 그걸 책임질 의사 이름도 안 들어가 있고 다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냥 일반 낙서장이죠. 네. 자, 그래서 그 해당 병원과 의사는요, 어떻게 저런 게 이렇게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국민들 앞에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최고의 위조 전문 가족에 의해 저런 게 등장이 됐는데, 저 서류의 기본 양식이 도난당한 거냐, 안 그러면 또 컴퓨터 파일이 스캔이 해킹당한 거냐,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의사 협회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거나.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건 아니, 그냥 정명서가 지금 그러니까 부실 증명서에 정명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인과 그런 게 다 아무것도 안 찍혀 아니, 있기 의협에서 때문에. 그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의사나 병원의 건의를 출처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 이름도 안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한테. 그 진단서 서식에 작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예. 그 안에 의사 이름, 면허번호 이런 게 작성에 직인도 안 찍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일반 낙서장이랑 똑같다니까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직인도 찍혀야 되고 의사 거기는 정형외과는 과만 적혀져 있고 나머지는 다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냥 낙서장에 낙서한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도 법적인 효력도 전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고. 예. 참 기가 찬 상황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경심 씨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들의 공분을 더욱 부채질하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당의 의원들이요, 저 정경심 측을 뭐라고 할까요? 저거 사문서 위조가 아니냐 라는 혐의로 네. 고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무소 이조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정식 문서의 조건을 하나도 안 갖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병명 이름이 써져 있다고 예를 들면 소장님 이름 써져 있고 아니 그렇게 고발을 하면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네.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죠. 위조라든지 네. 뭐라든지 네. 각하를 시킬 거 아닙니까? 네. 고발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 네. 그러면 고발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을 가지고 네. 그다음엔 이걸 또 어떻게 만들었냐고 또 물고 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이 해야지 뭐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당이 그렇게 고발을 한 다음에 의사협회에다가 이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네. 의사협회는 도의적으로 좀 밝혀라. 의사 중에 만약에 이런 쪽으로 협조해 준 사람이 있다면 이 놈이지요.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쳐 죽여야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만약에 이런 거 협조해 줬다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그냥 백주대낮에 횡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런 일도 허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법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장난을 치는 겁니까? 그게 이 정경심 씨, 조국 씨 이 사태를 보면 제일 큰 문제가 그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우리들만 가슴 졸이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끔 이 이 가족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위조할 게 없어갖고 무슨 연구소의 인턴부터 대학교의 표창장부터 무슨 뭐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무슨 인턴증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조할 게 없어서 이제 병원 위조를 합니까? 정말. 자, 근데요, 이 집에 네.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렇게 개기는 건 또 한 명 더 있는데. 아, 그렇죠. 조근이. 네. 아직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했다요. 왜 입원할 병원을 못 찾았을까요? 아니, 그냥 병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의사들이 지금쯤은 다 부담스러워하겠죠? 아니, 부담스러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이 있으면 실제로 수술해야 되는 병이 있으면 수술을 하죠. 무슨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조국 동생이라고 해도 수술할 환자가 있으면 수술을 하는데 그 병이 없는데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누가 수술을 해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병원 1인실에 누워가지고 수술해달라고 허리 삐끗해서 디스크다. 그럼 병원에서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막 감을 질렀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는 거는 저 돈 받고 넣어준 거 내가 전적으로 혼자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뒤집어 쓰고 싶지 않다. 내가 왜 이렇게 구속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거는 나는 안 할 거니까 형님 네가 날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구속되면 다 불어버리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하고 막은 거죠. 왜 구속되면 얘가 뭐라고 할지 몰랐어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이번 주에 내일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다시 또 청구한다 그러죠. 청구해야죠. 자, 이번에 또 어떤 판사가 나와갖고 장난을 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명재건 씨는 진짜 그 역사에 남는 재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동생이 아직도 이제 또 허리 아프다고 들어누워 있는데 그거 돈을 갖다가 2명한테 2억 1천만 원 받았다는데 보니까 한 명은 좀 있는가 1억 3천 불렀고 한 명은 1억 불렀다가 좀 깎아주라니까 8천에서 2억 천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주 적석에서 흥정도 해줬대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동양대에서 시험 문제 출제한 거 정경심이가 주워 냈겠죠. 받아갖고 동양대 출제한 게 아니라 조국이 출제했대 사회 문제는. 그렇대요? 그 조국이 출제했어요? 조국이 출제했는데 자기는 거기 불법 채용과 관련이 없다. 그 지금 기사가 나왔네요. 오늘 막 나왔네. 지금 아침에 나와갖고 오후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 이 출제 문제를 영어 교사 채용은 정경심이가 하고 조국은 이제 또 다른 과목 사회 과목 출제를 하고 그렇게 이제 다 했네요. 근데 문제는 출제를 했지만 불법 채용과는 전혀 나는 관련이 없다. 그걸 주장을 했다고 그러네요. 시험 문제 출제 부탁이 오면 전공 교수한테 부탁해 출제한 후 학교로 보내드렸다. 어머니를 통해 왔던 걸로 기억하고 언제 그랬는지는 기억 안 난다. 우리는 채용 비리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동양대 것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실제 동양대에 출제해달라고 공문만 보냈지 동양대가 안 했을 거라고 지금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대학이 이런 걸 하겠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교수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든가 하겠죠. 동양대 자체 내에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더만요. 참 정말 대단한 가족 지금 사기단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문제 출제까지 개입되어 있는 거 보면 웅동학원의 전반적인 사안과 조국 부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런 생기는 거 없고 먹는 거 없고 하면 알아서 학교에서 하십시오.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래야지. 엄마가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출제를 해라고 하고. 근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같은 과목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과목 선생님한테 출제하게 해도 되잖아요. 사회 선생님을 새로 뽑는다 그러면 사회 과목 맡으시는 선생님이 출제하고. 아, 그러면 출제자가 예. 지가 팔아먹을까봐 못 믿었어. 아, 그랬겠구나. 그래서 딱 엄마가 지고 둘째 아들이 가서 돈 예. 받아가 얼마 받았습니다 하면 그래 중간에 브로카드를 얼마 주고 니 얼마 묻고 나머지는 갖고 온나.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받았어. 또 뭐 위로 또 나눠줬는지 모르지만 그러고는 그 돈 준 사람한테는 밀리주고 시험지는 문제. 예, 그다음 면접까지 다 예. 해주고 예. 이제 돈 안 받은 나머지 예. 뭐 20명씩 이렇게 치러 오면 예. 1시간 전에 이사장이 학교에 이제 예? 보안 유지한다면서 주고 1시간 전에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열심히 뭐 시험 쳐서 딱나기 결정되는 줄 알고 예,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면 40명 중에 돈 준 2명 됐으니까 돈 안 준 나머지 사람 교통비 뭡니까? 그 사람들 소송 내야 돼요. 그 사람들. 네? 이거 피해 보상하라고. 정말 진짜 그동안 조국이 했던 이야기와 여기에 둘러리 있었던 돈 안 낸 네. 집에 자식들은 뭡니까? 교사 되고 싶었던 꿈을 꿨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학 비리에 보통 나오는 사학 비리에 있는 종목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만 봐서는. 저 초임 뭐 교사 연봉이요. 내가 볼 때 한 4천도 안 될 건데 저런데. 아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면 1억이면 네. 2.5년 내지 3년 월급이에요. 1억이면. 네, 그러겠죠. 세금 안 내도 되는 돈.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그런 돈, 심지어 세탁된 돈을 지금 뭐 통장으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현금으로 1억 만들어서 갖고 와야죠. 그런 돈을 주고 3년을 한마디로 무보수로 일한 택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런데 이제 넣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죠. 뭐 딸이 시집 보내고 시집 뭐 가려면 그래도 교사라는 자격이 있으면 시집을 잘 가니까 막 나중에 혼수감 작게 하더라도 교사라는 자격 만들어서 시집 좋은데 보내자 그런 마음에서 했겠지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만 그랬겠어요. 빨리 학교 선생들 나가든가 뭐 어디서 죽든가 해서 이렇게 튀어 생기면 1억 생겼네 또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못된 짓 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뭐 말로만 사립학교 선생 하려면 얼마 갖다 줘야 된다. 뭐 사립대 교수 하려면 얼마 줘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이 지금 조국 집안에서 완전히 그냥 법에 의해서 지금 확인됐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죠. 아, 정말 좀 끔찍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집구석에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저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을 전혀 모르고. 아, 저는 조국이 뭐 어디 푸사라고 그러던가요?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을 또 바꿨더라고요. 뭘로 바꿨어요? 그 조국 프로필 사진 거기에 뭐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검찰 개혁 불쏘시개 같은 불쏘시개 니는 그 이야기 그 사진도 다른 사진으로 바꿨고 아 근데 진짜 그 자기애성 인격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냐는 거죠. 사람이 저쯤 되면 부끄러워서 정말 놀랍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뭐 조국이 자살할까봐 걱정한다는데 자살 안 해요. 그 말만 한번 해보세요. 자살하겠어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자살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애성하고 반사회적 이게 믹스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코너에 몰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자, 동양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운동중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 안 했다. 출제한 적이 없다. 2016년, 17년 채용에서 각각 돈을 받았는데 그때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없다.
네. 근데 운동안경의 채용 절차는 필기시험 출제는 동양대 의뢰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양대의 의뢰조차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공문만 정경심의가 보내고 그렇게 다 한 거죠. 정경심의가 네. 그렇게 한 것처럼 하는데 동양대에서는 의뢰가 안 왔다는 거예요. 공문도 안 왔다는 거예요. 네. 용역도 계약 안 했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자, 동양대는 이런 시험 출제 문제가 오면, 의뢰가 오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출제위원을 뽑고 보안이 유지된 숙소에서 문제를 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 교수가 출제하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출제 기간이 동양대 이름 나간 거는 그게 허위고 그것도 사문서 위조라니까. 동양대가 전혀 출제 의뢰받거나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거짓말이 끝이 없어요. 예. 진짜. 동양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문서 위조다 예. 이랬고. 그리고 최성해 총장이요. 언론과 통화해서 정경심의가 임의로 동양대를 출제 기간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들이죠. 예. 아,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아, 정말 끔찍한 가족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너무 가정스러워서 제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보내십시오.